네, 엄선주 원장님, 이번에 과제하시면서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열고가 좀 어려우시면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바로는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포항초국 장유미 원장님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좀 어려우실까요? 그럼 배고 탈락 2차 이경희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리에 계시죠? 오, 일단 다시 한 번만 네. 아, 아, 점을 적기가 뻔뻔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원장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과대, 포장, 과장 광고를 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되는데, 원래 좀 이렇게 아이이시거나 또 겸손하신 분들이 이거를 좀 어,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그린 윤정희 원장님, 이번 과제 어려우신 거나 또,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공유 가능하실까요? 제가 자료를 예전에 있던 거 다 버렸는 게 많아서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료. 항상 네. 블로그 하면 자료에 고민이 있죠. 맞습니다. 자료에 고민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지원 원장님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지원 원장님 채팅으로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또, 글 쓰는 게, 네, 글 쓰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고민이 되고, 뭐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네, 방향도 항상 고민되죠. 네, 부산 광안본부의 김진석 본부장님 블로그 하시면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른 원장님들한테 한번 공유 가능하실까요? 항상 글을 꾸준히 올려주시고 좋은 글 올려주시는데. 요일을 정해가지고, 네. 월요일은 그거 매번 블로그 하는 날 이렇게 정한 시간을 좀 빼놓으면, 블로그를 좀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장님들의 일정에 그 블로그 쓰는 거를 딱 박아 놓으시면, 그 일정에 그 블로그 쓰기 위해서 자료도 모으시고, 매일매일 자료도 모으시고, 또 뭘 쓸까 고민하시면서 결국은 그 시간에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업무 일정에 꼭 넣으시도록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자, 이번 주 그 과제는 학부모가 우리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우리 공부방, 우리 교습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하는 건데, 목적은요, 검색해서 들어온 학부모에게
우리 학원과 교수와 공부방이 선택 기준도 제시해보고 또 제공하는 어떤 만족할 만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 학부모들이 읽고 또 뭔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신뢰를 획득하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요. 자,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통 거기서 좀 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포스팅도 드렸고 가이드도 드렸었죠. 자, 이제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통 좀 보여드리면, 자, 이 글은요, 원장님들 학부모들이요, 검색을 하죠. 처음에 뭐, 영어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교습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혹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어떤 곳들이 있지, 어떤 특징들이 있지 하고, 우리 동네 학부모들은 어디를 다니지라고 하면서 검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 그 학원과 교수 공부방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그때 딱 검색을 해요. 윤 선생 뭐뭐뭐뭐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원장님 학원과 교습서 공부방이 딱 떠서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형식의 글이어서 그렇게 신뢰를 얻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요번에 글을 보면서 원장님들 또 키워드 설정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부모가요. 우리 교수소 공부방 학원을 검색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검색어는 뭘까요? 꼭 들어가야 될 거. 바로 영어입니다. 그냥 학원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영어학원, 그냥 교습소가 아니라 영어 교습소, 영어 공부방. 이것을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잘 보면 원장님들이 제목에 영어를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뺄 수도 있지만 학부모들은 영어를 넣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목에는 그 영어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영어를 빼버리시면 학부모가 이게 뭐지? 뭐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학원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서 한 원장님한테 하겠지만 학부모들은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영어, 수학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영수학원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영어학원 검색을 할까요? 영어 수학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영수학원보다는 영어학원 그리고 또 별도로 수학학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검색은 영수학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영어면 영어,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 국어는 국어. 보통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과목별로 검색을 하지 이렇게 종합학원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두 과목 한 번에 넣고 싶다 하더라도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을 넣고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를 넣고 이렇게 글을 각각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각각 쓰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학부모를 고려하셔야 돼요. 검색을 하는 학부모가 우리 학원을 어떻게 발견할 건지 그것들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 글은 뾰족하게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하더라도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인지 과학인지 국어인지 영어인지 모르잖아요. 제목에 안 써놓으면.
그래서 영어를 써야 되고, 뭐 포닉스를 하더라도 영어를 써야 되고, 뭐 글쓰기를 하더라도 영어 글쓰기로 쓰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빼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요번 교수 원장님들은 영어를 좀 많이 빼놓고 글을 쓰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제목 특별한 이유로 많이 하셨는데, 자,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이유. 학부모들이요, 특별한 이유로 검색을 할까요? 그것도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학원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 선택하는 방법, 뭐, 어떤 영어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할 때 어떤 검색으로 할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번 글을 바꾸시라는 건 아니고, 이미 쓰셨잖아요? 너무 많이 수정을 하면 또 글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번은 수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고민하시고 제목을 지으시고 그거를 글에 녹여 넣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번 교수 원장님들은요, 의식의 흐름대로 제목을 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부각시키고 싶은 제목을 짓고 계시지만 학부모가 검색을 했을 때는 어떤 키워드로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학부모의 워딩으로 쓰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포항 초상구 원장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상구 원장님은요, 아주 간결한 글에 이렇게 증거 사진이 잘 보이는 그런 걸로 글을 잘 써주셨어요. 그 내용 전달도 좋았고요. 뭐 이렇게 잘 찍어주셨는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경쟁을 뭐 주변에 있는 학원이나 공부방 이런 게 아니라 어학원과 경쟁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학원과 원장님 공부방의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뭘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좀 쓰셨을 것 같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형 어학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원장님 공부방을 선택하는 이유는, 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가깝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어학원에 비해서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집중해서, 가르쳐 준다. 뭔가 좀 더 밀착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부각됐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쭉 보면, 이제 언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한 가지이긴 한데, 고학년 한 3, 4학년 가기 시작하면 이제 입시 영어와 내신에 대한 고민이 학부모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장님 공부방에 그거를 어떻게 어필할 건지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가적으로 여기에 글을 좀 수정하시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장님이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한 거는 다른 글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글에 대한 내용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학부모들이 생기는 어떤 물음표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이후에 다른 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방일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문제 맞냐? 제가, 사본을 21대로 선정합니다. 방일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우수 현판 이미지를 통해서, 신뢰감을 높여주셨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손편지, 또 있었고요. 학부모가 편지를 손으로 손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글 내용 가득가득 잘 채워주시고 그런데 좀 부각되어야 될 부면들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가장 좋은 학원은 우리 아이와 맞는 학원일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 문구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이라이트 기능을 써주시던가 아니면 글자 폰트를 좀 사이즈를 키워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인용구를 활용해 주신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쭉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한국식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서 순간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원어민을 활용한 원어민 그 수업 스타일이 있고 그에 비해서 정말 한국식 수업이 스타일이 있다라는 그런 구분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국식 스타일이 훨씬 더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한국식 영어라고 딱 하면 이 워딩 자체는요, 콩글리시 느낌을 살짝 줘요. 보통, 저건 한국식 영어야. 이렇게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한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워딩을 써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다른 워딩 제가 못 찾았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거를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글리시 느낌 나지 않게 그리고 여기 뭐 광고 느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삼땡수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삼땡수 하지 말고 삼다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저거 한 거 아니니까요. 우리는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삼다수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2리터 생수병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삼땡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괜히 여기에 이런 데 꼽히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학원을 믿고 보내는 이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딱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믿고 맡기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어 그거보다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타이틀을 믿고 맡기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어 오히려 여기 밑에 부분이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믿고 맡기시는 이유로 여기다가 타이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여기에 타이틀을 소제목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흥 100옷 한라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이렇게 앞에서 하고 두 갈식으로 적어주신 거 아주 잘했습니다. 두 갈식으로 적어주셔야 또 학부모들이 뒤까지 읽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AI한테도 자, 나는 이런 글을 쓰는 거야. 나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장님 좋아요가 안 열려 있어요. 좋아요 꼭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고객 관점에서 한번 글을 워딩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집에서 학교에서 가깝다. 이렇게. 물론 이거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좀 학교 수업 종료 후 아이가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사실 여기 이렇게 표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5분 거리, 15분 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분 거리와 15분 거리는요, 어른과 아이가 달라요. 근데 아이가 한 5분 거리 있다는 건지, 어른 거리로 5분 거리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5분 거리라고 하면 애가 수업 끝나고 이 길 하나만 건너도 5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니면 여기에 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지도나 이런 거를 넣어주셨으면 오히려 훨씬 더 감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대1 개인별 수준별 맞춤 수준별 학습으로 꼼꼼히 관리합니다. 이것도요. 아이의 실력과 수준에 맞춰 개인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학습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좀 더 풀어서 학부모 관점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워딩으로 좀 풀어주시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언 같잖아요. 공부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 나 이렇게 약간 선언 같은 느낌이어서 이것도 주입식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상담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자,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학부모한테 딱 이렇게 대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틀린 게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고민하면서 블로그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다. 그래서 마치 대면에서 학부모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딱딱한 표현이어서 이렇게 좀 바꿔보시도록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또 매일매일 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거. 근데 다른 학원들처럼 3시간씩 2번 가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거는 뭔가 이 파트에 있는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매일 가나요? 뭐, 아니면 이틀만 가나요? 3일 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부각을 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다음번 과제가요, FAQ거든요? FAQ에 이거를 좀 넣으셔가지고 부각을 시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문장만으로는 요걸 전체적으로 뭔가 학부모한테 임팩트를 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내포 학제 대방 원장님. 내포 학제 대방 원장님은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내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일정을 명확하게 이렇게 일정인데 나는 우리 원에서는 이런 일정으로 애들을 관리해 줄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벌써? 방학 끝나자마자? 어, 벌써 내신을 얘기한단 말이야? 보통 이제 보시면 일정이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근데 벌써 얘기를 하는 거는 한 달 반 전에 애들한테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중간고사. 그랬더니, 옵션을 잡고, 지금 3개월 잡아볼게요. 봤더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빠른 곳은 벌써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계획을 빨리 알려주시는 것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그 아이들의 학습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가 작아요. 이미지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만 넣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일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신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은 대비를 해주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원장님이 얼마나 운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전에 기록들이 있으면 여기에 그 예전에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어떻게 거뒀는지는 증거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영하신 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다면 요번에요 이 글 이후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꼭 한번 포스팅을 하시고요. 그거는 다음번 이런 내신에 대한 포스팅, 어떤 내신 대비에 대한 계획을 알리실 때 함께 보면 좋은 글이나 또 내부에 이렇게 본문에 우리 원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양산 양 원장님 보여드릴게요. 네, 양산 양 원장님 잘하시는 거는요. 일단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을 쓰시다 보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원을, 왜 우리 교습소를, 왜 우리 공부방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학부모들 생각에,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나누는 대화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원장님들 생각하고 학부모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셨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시고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보시면, 네. 제목에 두 가지를 다 넣으셨네요. 아, 네. 자, 제목에 두 가지 넣으신 거는 잘 하셨고요. 자, 여기에요. 이 마이너스, 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절대 쓰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통에 넣어드릴게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검색해 주세요. 이런 검색창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빠진 요거를 검색해 주는데 요 내용이 포함된 건 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특수 문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한다를 학습으로 좀 설정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기 시험 테스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한다. 근데 윤 선생은 항상 강조하는 게 나선형 학습이잖아요. 나선형 학습을 통해서 요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나선형 학습도 강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강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아셨던 거는 이렇게 넣으신 건 좋은데 여기에서 좀 그 이미지 캡션 여기에다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 주셨으면 좀 감점을 먹는데 덜 먹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저기 네이버가 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도 하실 때요, 꼭 이미지를 넣고 여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으실 때 제목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꼭 설명을 꼭 넣어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글을 보면 좋은 학원은 영어 학원을 고르는 법. 근데 여기 1, 2, 3이죠. 근데 밑에 여기서는 선택한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 둘째하고 셋째는 또 이게 점점점이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형식을 좀 맞춰주시고요. 요게 굳이 이렇게 아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이때마다 점점점 하셨네요. 근데 여기는 또 1, 2, 3별로 점점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맞춰주셔야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형식을 좀 맞춰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남항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남항 원장님, 10가지나 찾아주셨어요. 10가지까지 찾아주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가지 찾아주신 거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때문에 그런데요. 음, 여기에 있는 이 표현하고 여기 표현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어떨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영도 윤 선생님 남원 캠퍼스를 믿고 선택하는 10가지 특별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표현, 이 제목의 표현과 여기 있는 표현을 좀 맞춰주셔야, 네이버 AI 쪽에 나는 이런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음, 네이버 AI를 납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소제목하고
이미지 여기 설명이 안 맞아요. 자, 1대1 개별 지도하는데 여기에 보면 진학한 사례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대 여기 설명도 약간 좀, 포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대1로 맞춤 지도를 쭉쭉 어떻게 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나는데 그 성과가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 AI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뭐지? 요거는 좀 다른데?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미지 여기 설명란에 꼭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서 이 맥락에 맞는 이미지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좋고 세 번째, 여기 올바른 인성과 바른 수업 태도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선택하는 이유인데, 올바른 인성과 바른 수업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가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인성과 바른 수업 태도도 중요합니다. 좀 어색하죠?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 관점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인성과 바른 수업 태도도 중요하게 보고 뭐 어떻게 가르칩니다. 지도합니다. 뭐 이런 고객 관점에서 예를 들면 선택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색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통 잘 하고 계신 거, 잘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소통 안 하시는 원장님 계신가요? 나는 소통을 이렇게 안 한다. 난 이 원장님처럼 소통을 한다. 3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도 이렇게 소통한다. 2 나는 안 한다. 3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아유,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과는 진짜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면요. 학부모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잖아요. 아, 다른 데보다 이렇게 소통을 잘하나 보다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뭐 학부모 알겠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그냥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면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별개로 또 이제 학부모들 피드백, 원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시는 거 아주 잘 해주셨고, 이렇게 편지 원장님한테 보낸 이런 것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현판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소재 중에 하나이죠.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다른 소재목들은 다 보기에 괜찮았는데요. 요거는 좀 어색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꿔주세요. 네, 토평 삼성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평 삼성 원장님은요, 구성도 좋았어요. 구성도 좋고, 또, 그 다음에 학부모의 피드백도 이렇게 좋으신 거, 정말 소통 어떻게 끝까지 아이들을 잡고 간다 이런 느낌 주신 거 정말 좋으셨어요. 이런 거는
원장님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그 내용에 대해서 할 건 없는데, 자, 수택동 영어 공부방이라고 하는데요. 수택동 영어 공부방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뭐 한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원장님 공부방을 딱 집어내시는 표현을 쓰셨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워딩이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윤 선생 토평 삼성 영어 공부방, 아, 토평 삼성 영어 공부방, 윤 선생 토평 삼성,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학부모가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뭐 카페든 어디든 물어보고 학부모한테 물어보고 또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수택동 영어 공부방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수택동 영어 공부방 중에 여러 곳 중에 원장님 영어 공부방, 원장님 윤선생 토평 삼성을 딱 집어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블러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빽빽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 결석을 하지 않고 보강도 막 있고 뭐 다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학습 시간표만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요거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일단 한 명에 대해서만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이들 이름을요 A, B, C, D로 바꾸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학부모들이 진짜 꼼꼼하게 하는구나, 정말 놓치지 않게 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결석을 안 한다는데 시간표 이거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매일 관리하는 시간표인데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정말 꼼꼼한지는 요걸 보고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작성을 하셨잖아요. 엑셀로 하신 거 보니 엑셀이나 뭐 스프레드시트 이런 걸로 하신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엑셀 많이 사용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주 이것도 놀랐지만 어쨌든 이것도 원장님들이 그렇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학부모에서 이해하겠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원장님 글 보면서요, 아이들을 진짜 잡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꽉 잡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되게 고민스러운 학부모 입장에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하면 믿고 맡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시험목과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끊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은 제가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 장면 이렇게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재밌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 확실히 가져갈 수 있었고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보이죠? 네.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폰트 사이즈가 작습니다. 한 포인트 정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 이미지, 본사에서 제공한 이미지는요, 감점이에요. 감점 요소예요. 그래서 40년 이상 검증된 교육 노하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느낌 같은 느낌만 갖고 가지 학부모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좀 이미지로만 승부를 거지지 마시고요. 여기에 설명을 좀 넣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통을 잘한다고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요. 학부모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는지가 아까 전에 그 다른 원장님 보여주셨어요. 부산 남아 원장님이셨죠? 네, 남아 원장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소통하는 거를 잘한다고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한 매직트 위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주 자신감 있는 글 좋습니다. 아이들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면에서 학부모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뭔가 하더라도, 학부모한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무언가가 있는 원장님이구나라는 거를 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은 자신감 있는 거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하고 막 부풀리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시는 거는 신뢰감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글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글만 써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숨이 가빠요.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삽입하시는 게 그 도움이 되고요. 글 읽고 이미지 하나, 글 읽고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에서 이미지 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구성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제가 요거이기 때문에 요 워딩을 좀 본문 곳곳에 삽입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그리고 원장님의 철학을 담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요, 좀 부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 내 이런 데 가더라도 자신 있어. 그리고 굉장히 그 학부모들한테도 쿨하게 학원이나 그런 먼저 어떤 공부반 교수를 선택을 할 때는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믿고 맡기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사례인 거는 맞는데요. 좀 이런 사례보다는 좀 긍정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상담 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마음이 흔들렸던 아이도 그리고 여러 번 예를 들면 여러 차례 학원을 옮겨 다니면서 성과를 못 봤던 아이가 우리 학원에 우리 공방에 우리 교습소에 와서 꾸준히 이렇게 오랜 기간 나랑 학습을 했더니 라포가 형성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긍정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애들은 같잖아요. 가고 쿨하게 보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 만에 움직이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사례는 오히려 요거를 어떤 부각시켜주고 보완해준다기보다는 조금 깎아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사례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 교수 원장님 볼게요. 허정 교수 원장님. 원장님께서는요, 그 학부모 체크해 될 거에 핵심을 좀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커리큘럼 확인하는데
영어는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굉장히 짧은 문장, 길지 않은 그 문단에 핵심을 딱딱 잡아서 넣어주셨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글이지만 머릿속에 들어갈 내용들이 딱딱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특별한 이유잖아요. 요건 학원 선택할 내용은 아주 잘 써주셨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 너는 너무 간단해. 오히려 여기는 좀 길게 써주셔야 돼요. 되어 있고, 갖춰져 있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요것들을 잘 운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아이들은 반응은 어떤지,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우리 학원에서의 어떤 그 어떤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가 답을 얻어야 될 것은 너무 간결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완을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 빈약식지거든요. 이제 문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을 더 시킨다 느낌은 알겠는데 아이가 좀 채워진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느낌만 와요. 여기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거를 아이들이 진짜 채워서 그날 완료시키고 간다. 이 느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요거에 요거를 꼭 채워주시고요. 학부모님과 아이와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학부모와 아이와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보여주시면, 이 말이 훨씬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보면, 공유한다는데, 공유하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유하는구나. 우리 아이를 보내면,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머릿속에 계속 잘 딱딱딱 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상태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소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실제로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린 원장님 글이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어, 네, 글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요. 자료도 많이 모으셔서 잘 넣으셨어요. 자, 학부모와 아이들과 소통한 내용들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말 여기 보면 소통한 내용 잘 해주셨고요. 이미지 큼직하게 넣어주시니까요. 지금 PC에서 보면 되게 큰 것 같지만 모바일에서 보면 되게 적당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음, 아이들이 학습 결과를 이렇게 빽빽하게 보여주시는 거 좋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책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하신다고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 안 되니까 꽉꽉 채운 느낌으로 딱딱 넣으셔가지고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로그에도 그런 빈 내용보다는 좀 채워져 있는 정말 아이들 그 교과서가 약간 너저분할 정도로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들이요. 초중고 영어로 검색을 할까요? 검색을 할까 1? 아닐 것 같다 2. 초중고 영어로 검색을 한다 1? 아닐 것 같다 2.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네.
초중고 영어로는 검색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초등 영어, 중학 영어, 고등학교 영어, 뭐 이런 식으로는 하겠지만 초중고 영어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중고 영어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추천을 잘 안 드리고요. 초중고 영어 다 하시고, 원장님이 진짜 꼼꼼하게 다 하시는 거는 이전 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의 글을 계속 본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원장님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원장님 학원과 교수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알아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장님, 이거는 신규 회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뭘 넣으셔야 될까요? 키워드를 쓴다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뭐 중학교를 들어오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신규는 초등에 맞춘다고 하면 여기 초등, 중등에 맞춘다고 하면 중등, 이렇게 딱 찍어서 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초등에다 딱 콜을 하셨잖아요?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저와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합니다. 중학교까지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아이들이, 몇 년간 학습을 한 결과, 저와 학습한 결과, 이런 것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글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를 콜해야 되냐를 고민해 보시고, 초등이다 그러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그리고 이 초중고를 다 잘한다는 거는 이후에 초등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한다. 중등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또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키워드를 잘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녹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신 거는 좀 잘 알겠었어요. 근데 자, 이제부터 전개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보시는 건 어땠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달서구 송현동 학부모님들께서 왜 윤 선생 대구 그린을 초중고 영어 잘 가르친다고 선택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삽입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굳이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이렇게 안 하시고 요거는 삭제를 하셔도 충분히 뒤에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여기 앞에 지금 이거는 삽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수정을 하면 대량 수정이 될 수 있어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은 가운데 정렬인데 글자가 여기 지금 저기 줄바꿈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끊어주시는 거 항상 원장님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만약에 요것만 들어가 있다 그랬으면 사실 여기 안에 인용권에 있는 폰트는 좀 더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폰트 사이즈 키우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중간중간에요. 요렇게 끊으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가끔 요런 줄바꿈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아예 여기서 한 칸을 띄시고 요렇게 쭉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식의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 근정 원장님, 밤새신 건 아니죠? 되게 일찍 올려주셨는데, 새벽같이 아마 글을 쓰셨을 것 같은데, 밤은 안 새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 이렇게 전개를 할 거예요 라고 알려주신 거는 잘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전개를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학부모에게도 학부모가 앞으로 끝까지 이 글을 끝까지 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네이버 AI한테는 나는 이런 글을 쓰는 거야. 나 되게 일관성 있는 글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네이버 AI를 납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폰트가 작아요, 원장님. 폰트는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드리지만 학부모들의 나이가요,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들도 늦게 낳기 때문에 40대 중반쯤 될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때는 40대 중반 후반이었으면 애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요즘엔 초등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모바일로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좀 폰트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이 누군지 그 고객의 상태도 좀 고려를 해서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폰트도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폰트 한 사이즈 업 해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PC로 봐서 괜찮지요? 사실 모바일에서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요. 근데 좌측 정렬을 해서 예를 들면 좌측 정렬을 해서 끝나 띄고 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타팅 포인트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정렬은요, 스타팅 포인트가요, 줄의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서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보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계약이 끝나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데 의미 단위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좀 피곤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게 예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우리는 학원의 정보, 교습소의 정보, 공부방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는 건데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이긴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좌측 정렬을 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모바일에서 이게 줄바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어색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지금 PC에서 요 정도면요 진짜 중간 한 2번은 끊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발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인용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소제목 기능을 사용하셔서 일정하게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스타팅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보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인용구 활용하시는 게 좋죠. 네, 이런 거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요거 보시면 자, 쾌적한 공간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원장님이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정리정돈은 어떻게 했다든지 공간 구성은 어떻게 했다든지 뭐 공기청정기도 마련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항시 신경을 쓰고 있다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이들이 어두운 공간을 좋아한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블로그는요. 글자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중심인 매체입니다. 이미지가 중심인 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가
이미지는 거들 뿐. 그러니까 텍스트로 설명하고 이미지는 그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급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약간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인사하고 뭐 콘에 가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타는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발행을 항상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오타 검사는 반드시 그 해주시고요. 맞춤법 검사기 있으니까 맞춤법 검사 반드시 해주시고 발행을 그냥 글을 딱 쓴 다음에 오케이 다 썼어 끝 발행. 물론 이제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 있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아,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 난 이게 최선이야.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발행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은 검토를 해보시고 발행을 누르세요. 왜 발행 전에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발행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 네이버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정하실 수 있는 거는 발행 전에 최대한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아주 소소한 수정만 하시고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발행 전에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피드백 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 이제 8주, 8주 주제. 아하, 8주 주제. 잠깐만요. 8주 주제는 요겁니다. 학부모 상담 시 많이 하는 질문. 이게 주제입니다. 학부모 상담 시 많이 하는 질문. 자, 검색을, 아까 전에 이제 그 7번째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원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이제 원장님 학원의 교수의 공부방을 알게 됐고 그 학원과 교수의 공부방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를 들어가서 봤죠. 그 다음에 그 원장님 그 학원과 교수와 공부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학부모는요, 글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글을 여러 개 보고, 그 여러 개를 보고, 그 충실하게 만족했을 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추천드린 책에도 나오지만, 블로그 글 하나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글 10개를 보고, 선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데이터로 입증된 거라서, 이제 한 명, 5개의 글을 보고 왔을 때, 10개의 글을 보고 왔을 때 상담 성공률이 굉장히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원장님 글 하나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그런 맥락에 잘 이해하시고 이 과제를 수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은 우선은요, 그냥 막 쓰지 마시고 학부모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뭘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나한테 많이 했던 질문이 뭘까? 그 질문 리스트를 먼저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단톡방에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니까 그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원장님들께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 글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목요일, 수요일로 돼 있네. 죄송합니다.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목요일 자정까지니까 원장님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빠르게 글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글을 쓰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들 글 쓰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원장님들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채웠던 글들은요, 꼭 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채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 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이든 개인톡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에 뭐 저도 회사 일도 하고 있고 집안도 돌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원장님들께 회신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안 하시면 원장님들이 가져가시는 게 적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원장님 진짜 마무리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원장님들께서 과제를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